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화면 송출하겠습니다. 뿅. 여기는 문이고요. 제가 천천히 돌아가 볼게요. 너무 천천히 해요. 네, 조금 빨리 네. 가셔야겠네요. 소스 찍는 거 네네네. 같은데. 이렇게 돼 있구나. 베란다였고. 제보자님, 혹시 죄송한 얘기인데 예행 연습하셨죠? 네, 했어요. 네. 딱 동선이 예행 연습한 동선이요. 이게 그냥 안방이고요. 그다음에 거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사연을 동영상을 보냈었는데 네. 그 동영상의 뒤에 그 장소가 난간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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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그런 행동을 했었고 저요 앞으로 아이고 이 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가야 무섭다 죄송한데 그 어떤 동영상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사연자가 빙의 좀 증상이 있어가지고 빙의 증상이? 사연자? 그건 제보자님이 아니신. 아내분?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언니가 사연자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옆에 사연자도 있고 다 있긴 한데요. 제가 이거 지금 네. 보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네. 네. 깜짝이야. 그 뭐 안 좋게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뭐 가까우신 분에서? 지금 아까 그 입구 쪽 그 방 쪽 라인에서 네. 누구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좀 아프셔가지고 네, 아, 극단적인. 네. 네. 그 부모님이 네. 여자친구가 어릴 때 이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친할머니와 고모와 여자친구와 사연자 4명이 살았는데 네. 아버지는 평소에 왕래를 하지 않는 사이였고 오. 다른 친인척들은 많이 친하게 지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올해 8월 달에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근데 원래 여자친구와 주인공은 평소에 왕래가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살던 집에서 이제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유품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49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짐을 빼야 되니까 네. 저랑 여자친구랑 집에 올라가서 짐 정리를 다 끝냈는데 그때 마침 주인공도 저희 차를 타고 같이 움직였었는데 네. 제가 이제 지역에 살다 보니까 늦게 갔었는데 그 전에 사연자하고 동생이 올라갔을 때 사연자가 이 집은 너무 귀신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왔을 때는 같이 안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그 다음 날에 방금 베란다에서 이제 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그 동영상처럼 문제의 행동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사연의 주인공이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이제 술집 앞에서 테라스에서 야장을 먹으려고 했는데 지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사연자한테 귀에서 이제 트림인지 헛구역인지 모르는 남자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두리번 거리니까 주위 사람에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연자는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사연자가 저한테 최근에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집에 온 것 같은데 반갑게 찾아온 게 아니고 주인공을 좀 데려가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더 겪은 일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같이 살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도 네.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제보자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주인공 언니 친구? 맞아요. 네, 어. 네네.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사를 3번 해서 A집, B집, C집으로 한번 안내드릴게요. 네. 우선 A집에서 이 제보자가 되게 기괴한 꿈을 많이 꿨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약간 영화로 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기괴한 꿈을 많이 꿨고요. 우선은 제가 사연은 너무 많은데 제가 기억했을 때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것들만 조금 얘기해드릴 거고요. 예. 우선 저는 재택근무여서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제보자가 너무 놀란 상태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 제보자가 이제 거실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부터 쿵쿵 소리가 나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네. 근데 어떤 남자가 몸을 만지고 위에 올라타서 귀를 핥았는데 그 남자가 너 왜 모르는 척해? 기분 좋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네. 근데 이게 갑이 눌린 게 아닌 게 이 친구가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꿈이 아니라 눈 뜨고 있는데 당했다. 네, 그래서 오케이. 이제 계속 느낌이 너무 안 좋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이 제보자가 이제 저희 1층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하고 좀 친했어요. 그래서 이런 꿈을 꿔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이 놀라면서 프로그램 중에 모모 탐사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프로그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빌라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일단 좀 짧게 얘기해드리면 남자 1과 남자 2가 있습니다. 이 남자 1은 승무원이었고요. 남자 2는 경찰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 1이 여자의 그 몰카 촬영한 부분으로 당시 남자 2, 그 경찰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남자 2는 그 당시에 그 몰카가 조금 많이 그런 상황이어서 좀 정중하게 미안하다 이렇게 좀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 1이 본인 집에 가서 술을 더 먹자 하고 그때부터 남자 2를 경찰분을 폭행을 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그게 B집이 됩니다. 일단 산 쪽에 있고요. 어르신들이 많고 되게 조용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 폐가가 많습니다.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한 4개 이상이었고요. 그래서 밤이면 바람 소리에 그 폐가의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그 부엉인지 샌지 막 색색 소리가 나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일단 집은 넓어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습니다. 이사 가고 며칠은 좋았어요. 우선 잠도 잘 잤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제보자가 아는 무당분에게 저희 이쪽으로 이사 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랑 터가 안 맞대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기 하루 전날 직접 와주셔서 비방을 조금 해주시긴 했습니다. 부적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어느 날 그 제보자 동생이 놀러 왔어요. 그날 제가 제보자랑 좀 사소한 싸움이 있었는데 이 제보자가 갑자기 답답하다면서 밖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언니한테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그럼 현관 문 앞에만 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현관 그 앞마당에 CCTV가 있어서 그래 그럼 문 앞에만 잠깐 있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나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15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갑자기 긴급하게 밖에 나가지 말고 문 닫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 도둑이 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를 믿으래요. 그래서 일단 저는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말을 해달라. 지금 뭐 누가 있는 거냐? 나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보고 칼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했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런지 나한테 얘기를 해봐 라고 했더니 아니 진짜 그런 게 아니다. 제발 내 말 한 번만 믿고 진짜 나 좀 믿어봐 하면서 우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을 줬어요. 다과 칼을 줬습니다. 당시 언니가 현관 앞에서 뭔가 쫓기는데 뒤를 계속 쳐다보면서 제가 넘겨줬던 칼을 품에 품고 급하게 앞마당에 대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제가 그 CCTV를 보고 있었고 나가면서도 저한테 절대 나오지 말라며 당부를 하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십 분이 지나서 이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서우니까 데리러 오래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하고 언니 데리러 가야 되니까 동생이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일단 깨웠어요. 옷을 입고 이제 나가려고 중문을 열었는데 이 언니가 저를 보더니 그대로 현관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너 지금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데리러 오라고 해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왜? 라고 했더니 그럼 나랑 같이 온 건 누군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무슨 소리야? 라고 했고 이 언니가 그렁그렁 하면서 울려고 하길래 일단 진정을 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닫고 중문을 닫고 일단은 안심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뭐 했어?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가져간 칼을 동네 한 바퀴로 돌아서 쓰레기 봉투에 깊숙이 꽂아놨대요. 제가 그걸 왜 한 거야? 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그래야 됐대요. 근데 갑자기 언니가 저보고 같이 나가야겠대요, 저랑.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나랑 왜 나가? 라고 물어봤더니 저랑 한 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나보고 절대 나가지 말라 해놓고 왜 굳이 나랑 한 바퀴 돌아야 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언니가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한 번만 나가달래요. 근데 전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물어봤어요. 좀 시간을 끌긴 했습니다. 울기 시작해요, 계속. 그때부터 다리도 떨리고 몸이 떨렸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사람의 눈이 이렇게 탁한 걸 처음 봤거든요. 검은 동자랑 흰 동자랑 연결되는 게 선명해야 되는데 뿌옇게 탁한 거예요.
근데 제보자가 울고 있어요. 정말 서럽게 울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좀 저도 진정을 하다가 너 근데 너무 서글프게 울고 있는데 왜 웃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또 나가야 된대요, 계속. 제가 지금 저랑 한 바퀴 돌지 않으면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대요. 저는 좀 거기서 마음이 좀 흔들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근데 왜 울면서 입은 웃고 있냐고. 왜 이 말에 대답을 안 해? 그 말에 끝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이 실랑이를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자고 있던 언니의 동생이 일어났어요.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 집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언니가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신나 있는 거예요.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힘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라고 물어보니 무당 번호 이러는 거예요. 뭐지? 이랬더니 기회를 줄 테니까 기회 줄 때 연락해 라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저 정말 무서워가지고 그분한테 일단 문자로 다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늦은 시간이니까 당연히 안 받으시겠죠. 그러고 제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와? 라고 했더니 나 한 바퀴 돌다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럼 나 밖에 나가서 기다릴게 라고 했는데 그러고서 전화 끊자마자 2분 뒤 전화가 옵니다. 나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저도 걱정이 되니까 알겠어 지금 어디야? 라고 해서 위치를 알려줘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전화 끊고 1분 후에 바로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싹 다 바뀌면서 너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걷다가 멈췄어요 걸음을. 그래서 아니 가고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데리고 또 한 바퀴를 돌려고 하길래 제가 나는 한 바퀴 안 돌 거다. 나는 왔던 길로 일자로 갈 거야. 라고 제보자를 끌었고 제보자가 그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저한테 울기 시작해요. 진짜 한 바퀴 돌지 않으면 우리 할머니 죽어. 진짜 우리 할머니 한 번만 살려줘. 라고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나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바퀴 돌지 않으면은 너네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누가 그래?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바퀴를 같이 돌아. 너네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우는 걸 멈춰서 저를 정색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가 누군데? 했더니 걔 무당. 이래서 제가 아니 뭔 소리야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했더니 당장 걔한테 전화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은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좀 실랑이를 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또 그걸 굳이 보려고 했고요. 당연히 전화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언니가 웃기 시작해요. 근데 그 웃음을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옷으로 가리면서 웃어요. 제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넌 지금 이게 웃겨? 라고 했고 일단 해가 떴기 때문에 빨리 데리고 들어가려고 힘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저를 끌고 한 바퀴를 돌려고 했지만 전 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세. 이렇게 말하길래 걔가 누군데?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걔 무당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더라고요. 자기가 더 세다고.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 무당분한테 아침 11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 설명을 했고 그 무당분은 일단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본인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이건 정신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그날 제보다를 빠르게 무당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며칠 전에 또 제보자가 눈이 또 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람 눈이 아니에요. 근데 뒤를 계속 쳐다보면서 입술을 뜨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려고 입을 막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으니까 말해봐 했더니 뒤에 머리 길고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서서 날 쳐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일단 다독여주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귀신을 봤던 거랑 그 전에 칼을 달라고 했던 거를 언니는 기억을 못해요. 블랙아웃입니다. 저만 기억하는 이야기고요. 가위를 눌린 적도 없고 꿈도 잘 안 꾸고 느끼고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B집에 이 사건이 되게 있었던 집에서 누가 자꾸 중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또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도 같이 짖는 거예요. 그 문 앞으로 가서. 그럼 이건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쩍쩍 소리가 났는데 뭔 소리지? 하고 말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쩍쩍 소리가 또 나길래 제가 맨발로 걷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누가 밖에 걷고 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일단 이게 A집과 B집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놀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언니랑 이제 언니 친구가 와서 셋이 술을 먹고 있다가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의 친구가 걱정하면서 나는 무당 선생님 있어 하면서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이 언니가 갑자기 뭐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혼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희가 음수거로 하고 너 왜 그래? 왜? 이러니까 귀에서 갑자기 방울 소리 들린다면서 막 딸랑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이 소리는 저희 아무도 못 들었어요. 당시 전화를 하셨던 그 무당분도 방울을 절대 흔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고 또 좀 지나서 저희가 한 번 더 놀러 갔는데 그 당시에 이 언니가 계속 새벽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너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목이 아니라 안쪽이 아파. 이래서 잠도 못 자고 한 30분 자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가족들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근데 이제 막 이 언니가 손을 떨면서 몸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도 놀래서 갑자기 왜? 라고 물어봤더니 수면제 드셨대 라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급하게 집을 가고 있었고요. 집을 가면서 이 언니가 동생이랑 통화했는데 알고 보니 수면제가 아니라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수면제가 아니고 목을 조르고 돌아가셨거든요. 직접.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C집, 현재 지금 이사 온 집입니다. 언니는 기억을 못해요. 저한테 했던 얘기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요. 거실에서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계속 뛰고 있대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침대가 있는데 침대 오른쪽에 책상이 있어요. 책상에서 어떤 나이 많은 아저씨가 쭈그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요. 그리고 어린 애도 있대요. 그리고 또 현관에서 서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여잔데 쟤는 나쁜 애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다음날 얘기를 하면은 언니는 몰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남자분이 설명해 주셨던 건데요. 이게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화요일에 이번 주? 있었던 일. 네, 맞아요. 저희가 강아지가 2마리예요. 첫째를 데리고 저보고 본가로 가래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갑자기 뭐 때문에 그래? 말을 해줘야지. 난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은 말 못 해주고 내일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싫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부르기 전까지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말래요. 일단 그러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강아지들 때문에 집에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CCTV를 보고 있는데 이 언니가 부채를 피면서 쌀에다가 향초 같은 걸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무슨 불경인지 뭔가를 틀고 있었어요. 언니가 연초를 너무 싫어해요. 연초 핀 적도 없고 냄새 맡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날 갑자기 선녀 그려져 있는 부채가 있어요. 이 친구가 너무 불안해해가지고 이거라도 좀 잡고 싶다, 좀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솔직히 그게 있었어요. 너무 악몽을 꾸고 힘드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피고 자는 순간부터는 악몽을 좀 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녀 부채가 있었던 거고요. 화요일날 갑자기 그 부채를 키더니 연초를 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너무 무서워서 거실 나갔더니 이 친구가 모기장을 열고 베란다 현관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위험하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내려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휙 쳐다보고 다시 앞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채를 팔자식으로 흔들어요. 뭐 하는 거야?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근데 그 담배가 아버지가 피시던 그런 종류의 담배거든요. 그때 제가 동영상을 찍긴 했어요. 또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찍었고요. 뭐라고 했냐면 울어요. 일단 서글픈 타령 같은 목소리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타령을 하면서 괜찮다 아가야 아이고 막 이러면서 괜찮다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내려왔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두꺼비 집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길래 두꺼비 집? 아니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한 30분 지나서 저희 건물 자체가 정전이 났어요. 5분 동안 그냥 불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우선은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렇게 좀 깊은 썰들이 있었고요. 길게 자잘자잘하게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하면 너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서 중요한 팩트만 좀 전달드렸습니다. 근데 언니분은 어디 계세요? 지금 옆에 있어요. 이게 좀 자기가 모르는 블랙아웃 거는 제가 다 보고 그랬던 거여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언니분은 그럼 뭐 섭취하시는 약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없어요? 직접 얘기할 수 있게 좀 바꿔드릴게요. 네. 네, 없어요.
없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막 깔랑깔랑하진 않으시네요. 아, 네네. 이렇게 얌전하신 분인데 네. 칼을 들고 동네에서. 네네. 기억이 없어요? 제가 항상 다 기억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심각하게 시작됐던 게 그 B의 집에서였는데 네. 칼 들고 다녔던 그 사건? 네. 근데 그때만 기억이 없고 그 뒤로는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조금씩 몇 촉씩 기억이 끊기는 정도예요. 울면서 웃었던 거 왜 그런지 네네네. 아세요? 그때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본인인데 입이 다른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걸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당집을 열 몇 군데를 다녔어요. 왜냐면 무당을 솔직히 믿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한테 찾아갔을 때 이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진짠지 가짠지 이제 확신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열 몇 번을 다녔지만 다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딱 한 분 빼고.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딱 한 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거 이제 허주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서 부적을 제가 2개를 받아왔었어요. 근데 그 부적이 지금 집에 이제 있고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제 무당집 가면 그 신당을 모셔두잖아요. 네. 근데 그 신당 앞에 이제 방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깔아주시고 자기 이제 무구, 이제 부채를 갑자기 저보고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더니 그 무구를 눈 감고 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중으로. 그런 사건들이 그때 어땠어요? 있었습니다. 그때요? 이렇게 심해지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눈을 감았을 때 그냥 악마뿔을 한 남자가 보였고 부엉이 소리가 들렸었고, 근데 그때가 딱 그거예요. 제가 B의 집에 살았을 때 칼 들고 그랬을 텐데 그때 제가 이 같이 살던 친구한테 우리 집에 계속 피칠갑을 한 악마인 형상을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려고 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 할아버지가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무당집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보자님이 먹던 음식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고 지금 뭐 딱 들어봐도 이분 네. 갑자기 막 살이 찌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저 지금 2달 동안 네.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시면, 첫 번째, 아버지가 이제 안 좋게 를 네. 하신 거. 2번째,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당장 지금 머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다 해서 머리 수술을 최근에 했습니다. 머리 뚜껑을 열고 수술을 했고요. 어. 3번째는 네. 이제 올해 만난 사람과 이별을 했습니다. 아니 그 현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뀐 성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는 왜 어떤 거예요? 종양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요? 머리 쪽 이제 뼈 수술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많이 힘들었겠네요. 우리 진도 씨가 볼 때는 좀 어때요? 일단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보자님이 네. 얘기할 때마다 거친 숨소리에 남자 소리가 섞여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당직기 할 때 한번 들었던 좀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몸으로 의심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절대 신은 아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신인 척하는 것도 있잖아요. 점을 보고. 근데 그거는 네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A집부터 해서 제보자님은 원체 그냥 좀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몸 자체가 A집 전부터도 아마 제보자님은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본 사람이 없었을 뿐. 근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제보자님은 제보자 몸이 아닌 계속해서 뺏기는 거죠.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그럼 거예요. 동생이 먼저 알지 않았을까? 블랙아웃 현상이 있었다는 거를?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동생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A집 말고 본 게 있나? 근데 저도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집으로 이제 이사하고 나서 알게 된 지인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만남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냥 집 앞에서든 근처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이제 소리들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그냥 생각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부터 나가는? 근데 그 말들이 다 맞다 보니까 이제 무서워하는 분들이 걸러져서 저랑 이제 연락 안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맞으니까 저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나오는 말들이 다 맞았어요. 어려운데 일단 제보자님도 지금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볼 그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럼 머리 수술하셨는데 약 안 드세요? 지금 붕대도 풀렸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염증약 먹고 약을 계속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약은 끝났어요. 그 수술할 때 먹는 그 약만 먹고 네,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복용했던 약은 없어요? 네, 없어요. 일단 저는 아니, 이 문제가 결국 쉬운 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항상 당직기는 쉽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우리 제보자님
제보자님이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도전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무당을 딱 이렇게 만났을 때 뭔가 자신의 속마음까지 보는지 안 보는지에 대한 좀 약간 도전욕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목소리에서도 그렇고. 아, 예전에 제가 네. 누룽굿인가 뭔가를 어떤 무당이 하라 해서 네. 4년 반 전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그런 게 아니었고, 네. 근데 그 무당분한테 돈만 엄청 뜯기고 이제 상황이 더 안 좋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이제 의심이 생겼었던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네. 우리 제보자님께서도 좀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것 같긴 하긴 한데 그래서 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제 돈을 받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맡게 되면 제보자님이 저희를 전적으로 믿으시긴 해야 돼요. 네네, 그러려고 연락을 결정한 거예요. 네. 네. 제 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선을 다해볼 네. 테니까 우리 제보자님 당분간은 술 드시지 마시고 연초 피지 마시고 연초 원래 싫어하신다고 네. 했으니까 그거 피지 네, 마시고 네. 우선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 네, 네. B, C, D 이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우리 언제 한번 네. 만나죠. 우리 제보자님 그 거기 계시는 분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저희 사무실 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인천 송도거든요. 아, 네네. 네네. 이게 다 같이 모인다는 거는 언니분께서 그래도 인복이 좀 있다는 소리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안에 있다고도 생각을 하니까 날짜를 네네. 한번 잡고 저희 사무실에서 다 같이 뚫러 앉은 다음에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하면서 하나하나씩 핀트를 잡아 보시죠. 이것부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당직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우리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제보자님 종교가 어디예요? 본가는 이제 기독교인데 저는 지금은 불교 쪽에 가깝은 불교? 것 같아요. 네네. 언제부터요? 그냥 이런 일 겪다 보니까 이제 그냥 네. 심각해요. 연락 꼭 주셔야 돼요. 네, 네, 당연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딱 이야기를 해주면요. 빙의를 의심하나요? 아니면 신적인 걸 의심하나요? 전 빙이요. 우리 여우 씨는? 저는 둘 위를 봤는데 저도 빙의 쪽. 무서워. 근데 렉 둘 걸렸어. 다 둘 다 뭐? 정상적으로 보지는. 근데 여기 함정 되게 많어.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게 빙이냐 신이냐 이게 여기서 내가 그냥 목요일로 뺀 게 뭐냐면은 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얼굴 좀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전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말하면서 사람의 특유의 그 말투가 있잖아요. 그건 나는 맞아요. 그걸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제보자님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좀 신나하는 부분이 보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거 봐라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아, 장난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장난스러운 거 아니고 니까짓 게막 이런 좀 이런 그런 감정이 있어가지고 네가. 네, 그죠. 그게 이제 제보자님이 내려고 낸 게 아니라 특유의 뭔가가 있어서 보니까 4년 전에 이제 누름굿 하면서 무속인 분에 대한 의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조롱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세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눈은 울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두 군데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서로 다른 감정인데 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 나가 울잖아요. 그러면은 입은 웃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거짓말일까요? 웃는 게 거짓말일까요? 우는 게 거짓말일까요? 상황상. 그럼 웃는 게 거짓말. 그쵸. 웃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거짓말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럼 우는 게 거짓말. 그쵸. 우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보자는 왜 웃고 있었을까요?가 이제 또 어려운 거야.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거기서부터가 제가 좀 꼬인 거예요. 여기서 이것 봐라. 웃는 게 거짓말이 아니네. 근데 눈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우는 게 거짓말이었죠. 웃는 건 왜 웃었을까? 인데 그 부분을 체킹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데 말을 끊을 수가 없었어. 제가 볼 때는 눈으로 거짓말을 하고요. 입은 감정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할머니가 돌아가셔라고 했을 때 우는 게 아니고요. 웃는 게 아니고요. 그 무당에 대한 그거 있죠. 내가 더 강해. 검증받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번호도 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신나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게 갑자기 묘하게 겹쳤거든요. 목소리 들었을 때도 사실은 약간 저도 경계했던 부분이 첫인상이 목소리가 좀 깔랑깔랑하시진 않으시네요 라고 했을 때 약간은 좀 인성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한번 던져본 거예요. 저는 여기서 경험을 해본 적이 좀 있어서 원체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착하게 말합니다.
깔랑깔랑 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상대하기가 편해요. 예, 흥미롭고 너희들한테는 좀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니들한테는. 근데 네. 형은 그런 도전적인 게 너무 좋아요.